모의고사 해설 1번 나일론, 아스피린,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은 플라스틱. 그러면 나프타를 원료로 한 거 플라스틱, 가는 폴리에틸렌. 질소 있네. 최초 합성 섬유 나일론. CHO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의약품 해열 진통제, 나머지 아스피린. 가해 폐기물은 쉽게 분해되는 장점이 있다. 플라스틱이 분해되면 참 좋겠지. 틀렸죠? 나는 면에 비해 흡수성이 좋지 않다. 맞는 말이고, 가나다를 완전 연소시키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대. 탄소 있고요, 수소 있고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는 화합물을 완전 연소하면은 이산화탄소와 물.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이고요. 자, 그러면 2번. 자, 얘네들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겠지. 근데 나를 보면은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요 시꺼먼 게 양성자고 요거 중성자겠죠. 그러면 양성자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절대값은 서로 같다. 맞는 말이죠. 자, 핵전하량의 크기는 다가 가의 2배가 된다. 그럼 다에는 양성자가 몇 개 있어? 2개가 있고요. 가에는 양성자가 1개가 있으니까 다가 가의 2배 안 맞고, 나와 다는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동위원소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얘는 헬륨인데 2,3헬륨이고 헬륨인데 2,4헬륨이니까 동위원소 맞겠죠? 정답 5번. 3번 용해평형에 관련된 얘가 세운 가설이래. 결론 가설은 옳다. 실험을 보면 23 나트륨 35 염소로 만들어진 NaCl을 포화 상태로 만들었대. 지금 용해평형이고 여기에 37 염소를 가진 NaCl을 저었대. 그랬더니 질량수가 35짜리 37짜리 염소가 모두 검출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안 녹았다면 37짜리만 존재하겠지. 35짜리는 이미 녹였으니까. 녹였는데 석출되어 나왔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석출됐대. 그러면 이미 녹아있던 애들도 석출이 되고 처음 다시 넣어준 37짜리도 다시 녹아 들어가기도 하는 거지. 그러면 가설이 옳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포화 상태에도 용해와 석출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 다만 이때 용해 속도와 석출 속도가 같으니까 안 녹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4번 전자전이에 대한 이야기네. 전이 전, 전이 후를 바로 보시고 A는 2에서 1, B는 4에서 2, C는 3에서 2, D는 1에서 3, E는 2에서 4. 기억 A는 파시엔 계열이래요. A는 2에서 1. 자외선이 방출되겠지? 그러면 라이먼 계열. 틀린 말. B, C는 발머 계열이래요. 그럼 B는 2로 갔고요. C도 2로 갔으니까 가시광선 나오겠네? 그럼 발머 계열. 요거는 맞는 말이죠. 기억 틀린 말. 방출하는 에너지의 파장은 에너지와 반비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A가 2에서 1, B는 4에서 2. 에너지는 A가 더 크겠지. 더 아래로 떨어질수록 방출되는 에너지는 크다. 그러면 A랑 B 중에 에너지는 A가 더 크니까 파장은 B가 더 길겠지. A가 B보다 짧다. 맞는 말이죠. 자외선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출입이래. 출입. 출입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흡수되는 거, 방출되는 거 모두 포함하라는 이야기죠.
그럼 자외선이라면은 2에서 1 하면 방출이지. 1에서 3에도 자외선은 방출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틀린 말이고 정답 1번. 5번. 녹는점이 높고 액체에서 정제전성 없고 고체에서도 없어. 그러면은 원자결정.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다이아 같은 거. 그리고 녹는 점이 있네. 녹아서 전기전성이 생겼네. 그러면 이온 결정. 그리고 없고 없어. 근데 녹는 점은 나죠. 그러면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 결정. D는 있어요. 금속 결정. 그러면 A와 C에서 원자들 사이의 화학 결합의 종류는 같다. A랑 C는 원자 결정, 분자 결정이니까 화학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같겠지. B와 D의 구성 입자는 공통적으로 양이온이 존재한다. 이온 결정에 양이온이 있을 거고, 금속 결정이라는 거, 금속 결합은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인력을 말하는 거지. 양이온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면 맞는 말이고, B는 외력에 의해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다. 이온 결정이니까 맞는 말이죠. 배열이 흐트러지면은 청력이 작용한다 그랬어. 5번. 6번. 이주기 원소래. 수소는 당연히 있는 거고, 분자내 옥텟 규칙을 다 만족할 거래. HCN, NH3, CH2O, CF4겠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주기니까. 그리고 가나다라의 모두 극성 분자다. 극성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얘도 극성이죠. 여기가 플러스, 질소가 마이너스. 그리고 얘도 극성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얘네가 플러스. 근데 이 녀석 대칭 구조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모두 상쇄될 거니까 무극성이죠. 틀린 말. 나의 결합각은 삼각볼이니까 107도가 될 거고, 라의 결합각은 정사면체니까 109.5도가 되겠죠. 그럼 각도는 109.5도가 더 클 것이다. 다의 분자 모형은 평면 삼각형이다. CH2O는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평면 삼각형이 맞고. 7번. 가수용액에서 퍼센트 농도는 1.6%다. 퍼센트 농도라는 거, 가는 용액의 질량이 200g에 3g이니까 203g이고, 용질의 질량은 3g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100 때리면 이것이 퍼센트 농도인데, 요거 계산하면은 1.4% 정도가 나와요. 더럽다. 자, 그리고 니은 몰농도로 바꿔보래요. 몰농도로 바꾸는 거는 용액의 질량이 203g 분의 용질 몰수로 바로 바꿉시다. 3g의 몰수는 30g이 0.5몰일 거니까 60g이 1몰이고요. 30g은 0.5몰일 거니까 3g은 0.05몰이 될 거고, 그러면 요것을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 몰수로 바꿔본다면 20분의 1몰로 바꿔놓고, 203g을 우리는 부피로 바꿔줘야 돼.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dg per ml 요걸 해준다면은 그램 없어지고 1ml만 남겠지. 그러면 일단은 d분의 203, 이게 밀리리터지. 그럼 이게 밀리리터니까 이거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 그럼 리터로 바꿔주려면 이거를 1000
D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없어지고요. 없어지는데 이게 50D가 되겠네. 그러면 203분의 50D 몰롱도. 니은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디귿. 나수용액에서 몰롱도는 0.1 몰롱도래요. 만든 걸 보면은 500ml를 다시 부피로 만들어 놨어. 그러면 500ml에 0.05몰이 녹아있는 용액이니까 몰롱도는 1000ml 기준 1000ml에는 0.1몰이 녹아있을 거니까 0.1 몰롱도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디귿. 8번 A와 B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가는 구성 원자수가 두 개이니까 A, B겠고, 나랑 다는 구성 원자수가 3이니까 둘 중에 하나는 AB2일 거고 둘 중에 하나는 A2B일 건데 원자량이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가 큰지는 몰라. 근데 식을 이렇게 한번 세워볼 수는 있겠지. 여기에서 A와 B의 원자량 가지고 봤을 때 A의 원자량, B의 원자량, 뭐가 A의 원자량이고 뭐가 B의 원자량, 뭐가 A의 원자량이고 뭐가 B의 원자량인지는 몰라. 근데 어쨌든 이거 두 개 더하면 몇 돼야 돼? 30 돼야 돼. 그러면 얘가 30일 때 이 녀석 원자량 알고 분자량 알고 있잖아. 그럼 어쨌든 뭐가 하나 더 많겠지.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 x 플러스 2y가 4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y는 14가 나올 거고요. x는 16이 나오겠지. 그러면 b가 16의 원자량을 갖고 있는 거고 a가 14의 원자량을 갖고 있는 질소산화물이라는 이야기네. 그러면 요 44의 분자량을 갖는 녀석은 가벼운 게 더 많을 거니까 A2B가 될 거고, 나는 AB2가 돼서 분자량을 46이라고 잡겠지. 근데 분자량이 46인데 라의 분자량을 보니까 씨발 이 새끼가 2배네. 무슨 뜻이야? 실험식이 동일하다는 뜻이 되겠죠. 아, 얘네 둘은 실험식이 동일하다. 그럼 실험식이 동일하니까 요것도 마찬가지로 2배를 때리면 A2B4가 될 거다. 다시 그러면 M은 36이다. 틀린 말이네. 46이죠. 자, A 1g과 결합한 B의 질량은 가가 다의 2배다. 그러면 똑같은 A와 결합한 B의 질량을 비교하라, 이 뜻인 거잖아. 그럼 가의 분자식은 AB고요. 다의 분자식은 A2B라고 했을 때 똑같은 A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AB가 2만큼 있고 A2B가 1만큼 있을 때 A의 개수가 동일하게 2개잖아. 그때 B의 개수는 2대 1이 될 거니까 가가 다의 2배가 맞죠. 질량을 그냥 개수로 생각을 해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러면 1g에 들어있는 A의 질량, 1g에 들어있는 A의 질량을 알고 싶대. 그럼 나는 1g당 나는 1g당 분자수를 따져본다면 46분의 1몰이 될 건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A는 1지요. 그리고 라는 1g당 분자수는 92분의 1몰이 될 건데 이게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그럼 이게 같네? 그렇다면 디귿은 맞는 말이긴 한데 실험식이 같으니까, 실험식 자체가 같으니까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원성분 원소의 질량은 어떨 수밖에 없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니은 디귿이 정답이다. 9번
이온 결합 물질, 공유 결합 물질, X는 1가, Y는 2가. 그러면 몇 죽인지는 몰라. 몇 죽인지는 모르겠지만 X랑 Y가 각각 X는 플루오린 혹은 산소일 수도 있고요. X가 염소 혹은 황 둘 중에 하나야. 왜?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가 같다라고 했다는 거는 X랑 Y는 어쨌든 같은 주기 비금속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플루오린 산소로 한번 답을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NaF가 MgO보다 결합력이 더 셀 거래. 틀린 말이죠. 1가 1가가 땡기는 거랑 2가 2가가 땡기는 거. 1가 1가가 땡기는 게 더 약하겠죠. 그리고 원자 간의 결합력은 F2가 O2보다 작죠. 왜? 단일 결합을 하고요. 이중 결합을 하는 거니까. 그것은 결합 에너지. 요 수치를 보면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플루오린과 플루오린 사이의 결합을 끊는데 159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고, 산소와 산소의 이중 결합을 끊는데 510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에 X2가 Y2보다 작다라고 했으면은 맞는 말이고, 그럼 원자 반지름은 X가 Y보다 작을 거래요.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클 거래요. 틀린 말이죠. 2번 잡아줘야죠. 근데 이거를 염소나 황을 가지고 답을 고르더라도 똑같이 2번이 나오는 거죠. 그죠? 10번 1g을 연소를 시켜서 물을 데피는 거야 지금. 근데 실험에서 얻은 연소열이 이론적인 값보다 더 작게 나오는 오차 원인을 찾아보래. 그러면 발생한 열량 Q는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니까 T2 T1이죠. 근데 단위를 보니까 g당이잖아. g당이니까 땅콩의 1g 질량으로 전체 나눠줘야겠죠. 이거는 땅콩의 질량. 그랬을 때 요게 작게 나오는 걸 찾아보래. 그럼 물의 질량을 실제보다 크게 측정하였다. 그러면 이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겠지. 그러면 틀린 말이고, 땅콩의 질량을 실제보다 작게 측정하였대. 그럼 땅콩의 질량이 더 작아지면은 요거는 커지겠지. 이것도 틀린 말이네. 물의 나중 온도를 실제보다는 낮게 측정하였대. 그럼 나중 온도니까 요 T2죠. 그럼 요 T2가 작아지면은 Q도 작아지겠지. 그럼 결국에 디귿은 맞는 말이고, 그럼 땅콩의 일부가 연소되지 않고 남아 있었대. 그러면 덜 탔다는 거잖아. 덜 탔으면은 당연히 이론값보다 작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디귿 리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11번. 자, 어떤 ABC의 원자기는 한데 싸움의 원리를 모두 만족을 한대. 그러면 A 싸움의 원리 만족하게 한번 해보자. L 껍질은 두 번째 껍질이야. 그럼 싸움의 원리는 만족하니까 K 껍질은 전부 다 채워놨겠죠. 그리고 L 껍질의 전자수는 2개니까 이게 끝이겠네. 그럼 홀 전자수는 0이 될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2가 되겠고, B는 L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5개래. 그럼 1S에는 일단 채워놓고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집어넣을 건데 홀 전자수를 보니까 1이래.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싸움의 원리는 만족하면서 홀 전자수에 들어가는 1이 되려면 일단 이렇게 들어가면 홀 전자수가 1이 되겠지. 근데 전자수는 5개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럼 5개가 어떻게 들어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들어가야지 홀 전자수가 1이 나오지. 이렇게 넣었다고 해서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 왜? px, py, pg가 어차피 에너지 준위는 똑같으니까 뭐를 먼저 넣는지 상관은 없다고. 이것도 역시 결국에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기는 하는 것이다. 되죠? 그러면 C는 요거부터 한번 해봐야겠네.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C가 1S에 2개는 채워놓고 홀 전자 수가 없으면서 L 껍질의 전자 6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1s2, 2s2, 2p2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겠네. 끝났네. 그러면 두 번째 껍질에 6개의 전자 있으면서 홀전자의 수 연계되고 싸움의 원리도 만족을 하고, 그렇다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가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는 2고요. C 플러스 D는 8이니까 정답은 4. 12번. 다음은 ABCD의 전기 음성도와 제2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거다. 근데 안정한 이온의 전자 배치는 내용과 같다는 이게 무슨 뜻이야? 2주기 비금속부터 3주기 금속을 말하는 거지. 전기 음성도 0.9 외워야 돼. 나트륨. 1.2 외워야 돼. 마그네슘. 근데 얘네는 어차피 전기 음성도를 주지는 못했는데 힌트를 보니까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 C가 D보다 조금 더 크네. 근데 원자 반지름을 보니까 C가 D보다 반지름이 더 커.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원자 번호가 C가 D보다 작다는 거지. 아니, 그러면 D가 원자 번호가 더 커. 양성자 수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2 이온화 에너지에서는 이온화 에너지가 더 작게 들어갔단 말이야. 전자를 떼기가 더 쉬워졌다는 얘기지. 역전 현상이 벌어진 거네. 제2 이온화 에너지에 역전 현상이 벌어진 곳이야. 제1 이온화 에너지였다면 15, 16이 되겠지만 역전 현상 벌어지는 곳 어디야? 16쪽, 17쪽 말하는 거지. 그러면 C는 산소가 될 거고 D는 플로오린이 되겠네. 그러면 다 찾았어. 원자과 전자의 유효액전하는 A가 제일 작을 거래요. 그럼 맞는 말이죠. 자, X랑 Y, 그럼 X가 더 큰 전기 음성도 보면은 요 녀석이 3.5고요. 요 녀석이 4.0이니까 X랑 Y 누가 커야 돼? Y가 더 커야겠네. D는 틀렸죠. 제1 이온화 에너지는 이제 역전 일어나면 안 되겠지? 그러면 누가 커야 돼요? D가 더 커야겠네. 디귿은 맞는 말이지. 그래서 기억 디귿. 13번. 1g당 부피, 1g당 분자수죠. n분의 1이고요. 그럼 분자량비 나왔네. 가대, 나대, 다의 분자량비는 2대 4분의 11대 1분의 1. 그러면 4분의 4고요. 얘는 4분의 8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분자량비는 8대 11대 4가 되겠네. 그러면 분자량이 8, 11, 4. 그러면 A의 원자량은 4고요. A 여기다 4 집어넣으면 B는 3이죠. 그럼 B가 3이면 C는 0.25죠. 그러면 4, 3, 0.25 16대 12 1이 되겠지. 그러면 A는 산소일 거고 얘는 CO2고 요 녀석은 CH4래. 끝났네. 원자량비는 A 대 B가 4대 3이다. 4대 3이다. 맞는 말이고 1g당 B 원자수 나 대 다래요. 나는 분자량이 11. 근데 거기에 B가 한 개가 있고 다는 분자량이 4. 근데 거기에 B가 한 개가 있고 그러면은 4대 11이 맞네요. 분자수 B는 가 대 다가 2대 3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분자수 B 질량으로 볼까요? 예, 분자량 8로 봤으니까 이건 1몰로 잡자. 그냥 8W. 그러면 다는 분자량을 4로 잡으면 6W는 1.5몰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면 몰수 B는 2대 3이 맞는 말이네.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14번. 다음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다.
근데 보면은 n 플러스 l 주양자수랑 부양자수를 더한 게 2래. 아니 왜 1은 왜 뺀 거야? 1 분명히 있겠지. 첫 번째 껍질에 s 오비탈이 1이잖아. 바닥 상태니까 1s에는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지? 그럼 1s에는 전자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기본 빵으로 전자가 다 2개씩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 그럼 이 상태에서 전자 배치를 해보면 A는 1s2, 2s2가 되겠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n 플러스 l이 2인 전자는 뭘 말하는 거야?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2개다. 지금 2 더하기 1로 나온 거죠. 두 번째 껍질, 0으로 나온 거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2마리다. 이 뜻인 거야. 그럼 B도 한번 해보자. B는 1s2 기본 깔고 가고요. 2s2 2p4 요거겠죠. 여기서 말하는 요 4개의 전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 4개의 전자가 이거 말하는 거지. 얘네는 n이 2고요. l이 1일 거니까 l이 1이라는 건 p 오비탈을 의미하는 거였지. 그러면 C는 1s 2개 깔고요. 2s 다 채우고 2p도 다 채우고, 그리고 3s 3p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요 2라는 건 이 전자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 8이라는 건 일단은 얘네 일단 6마리 됐고, 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왜? 요 녀석은 어떻게 포함되는 거야? n이 3인데 l이 0인 걸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요 5마리가 요걸 말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건데? n이 3이고 l이 1인 거. 그래서 n 더하기 l이 4인 전자수가 여기 5마리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렇다는 얘기는 다시 A는 누구야? 베릴륨이고, 그럼 B가 누가 되는 거야? 산소가 되는 거고, C는 누가 되는 거야? 염소가 되는 거겠지. 그러면 A는 1족 원소다, 2족 원소죠. 틀렸죠.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래요.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래요. 미안해요. 잘 이해하지. 아이씨, 기가지니. 다시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래. B는 산소, C는 염소. 같은 주기 틀렸죠. 홀전자 수는 B가 제일 많을 거래요. 여기 2죠. 맞는 말이네. 그래서 D급만 정답이다. 15번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구하는 실험이다. 식초 Xml를 20ml에다가 물 켜가지고 0.1 몰농도 NaOH 용액으로 중화 적정 실험을 한 거야. 그랬더니 Yml를 집어넣었더니 실험이 끝났대. 그렇다면 넣어준 OH-의 몰수는 0.1 몰농도 곱하기 Yml죠. 근데 정확한 몰수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리터로 바꿔줍시다.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Y 리터 요거지. 근데 이게 처음에 있었던 H 플러스의 몰수와 같겠지. 그러면 요거 이꼴 X미리에 있는 H 플러스의 수가 되겠네. 그러면 식초의 몰농도,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농도 곱하기 1000분의
x 리터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요거가 넘어가 버리면 x분의 1000 곱하기 10분의 1 곱하기 1000분의 y니까 식초의 몰농도는 10x분의 y 10x분의 y 16번 분자구조 문제.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중 하나다.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2다. x나 y에 각각 하나씩 있어야겠죠. 그리고 하나야. 근데 비공유 전자쌍 하나밖에 없어. 분명히 나에는 질소가 있어야만 해. 그러면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질소가 있겠지. 그쵸? 그러면 이 녀석 WXY에서 가능한 거 따져보면은 HCn밖에 없죠.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공유전자쌍의 수가 4가 나왔어. 분명히 탄소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탄소가 있다라는 얘기는 탄소 한 마리에 수소가 2마리 있으면 되겠네. 그럼 이 새끼가 이게 수소네. 얘가 질소였네. CH2O가 될 거고, 그럼 요 새끼가 산소겠네. 그러면 요 새끼가 탄소겠고, 얘는 N2H2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N2H2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공유전자쌍의 수는 4가 될 거고, HCn은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1이고 공유전자쌍의 수가 역시 또 4가 되겠지. 그러면 CH2O는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2가 되겠지. 원자과 전자수는 W가 가장 적다. 원자과 전자수는 4, 1, 5, 6 순서지. W, X, Y, G.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누구야? X가 되겠고, 결합각의 크기는 가가 나보다 클 거래요. 여기 비공유 있으니까 가의 결합각은 107도가 될 거고 나의 결합각은 180도 되겠네. 180도가 제일 크지. 틀린 말이고 4 더하기 4 더하기 2는 10이다. 이렇게. 17번. 자, pH가 1이라는 얘기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pH가 4라는 얘기는 H3O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4라는 이야기고, 근데 100ml잖아. 50ml고. 그러면 가에는 1000ml에 0.1몰의 H 플러스가 있는 건데 현재 50ml니까 50ml에는 0.005몰의 H 플러스가 있을 거란 말인데, 결국에 NaOH를 집어넣어서 몇 개가 없어졌을 거야. 넣어준 OH-의 몰수만큼 없어졌겠지. 그러고도 남은 게 10의 마이너스 5승몰만큼 남았겠지. 왜? 10의 마이너스 4승몰 농도니까 100ml에는 그의 10분의 1만큼의 몰수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넣어준 거는 0.00499몰 만큼이겠네. 그러면 요게 지금 몇 밀리에 있어? 50ml에 있지. 그럼 요거를 1000ml로 바꾸면 0.09982 되겠네. 그래서 이게 몰농도.
18번 산화수. 구리의 산화수는 0, 여기서는 플러스 2 증가. NO3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5, 최대 산화수 나와야죠. 그럼 얘는 플러스 2, 그러면 3 감소. 그리고 D랑 C가 어디 있어? 여기 새끼들 여기 있네. 질소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네. 그러면 여기에 2개에다가 그게 3개니까 6이 있고 2가 있지. 그럼 질소가 8개겠네. 그럼 C가 8. 그러면 D는 당연히 4. 2 증가 3 감소 8, 4, 3. 19번 B 10L가 들어있는 데다가 A를 집어넣고 반응을 시키고 AWg을 또 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생성물의 양이 4분의 1배가 이렇게 나오게 되네. 그쵸?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에서 4번 반응했을 때 나에서 A를 Wg만큼 더 넣어줬지만 한 번만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죠? 그러면 A가 B랑 반응해서 C랑 ED를 만들어내게 될 때 첫 번째 실험 A가 Wg 있고 B가 10L 있대. 네. 방금 기가진이 네. 조용히 해. 그러면 첫 번째 실험에서는 분명히 B가 남아 있었겠죠. 얘가 얼마만큼 반응을 하고 얼마만큼 남아 있었을 거야.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실험을 한번 가볼까? 이제 다시 AA랑 BB가 반응해서 C랑 ED를 만드는데 이번엔 Wg을 추가로 넣어서 반응을 시키고는 있지만 이번에 2Wg 넣고 반응시켰다고 생각해보자. 한꺼번에. 그리고 얘는 똑같이 10L. 그럼 이번에 누가 다 반응해야 돼? 이 10L가 모두 반응해야 돼. 그쵸?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랑 1번과 2번의 반응량을 따지면 1번과 2번의 반응량의 비를 따지면 여기서 4M 반응할 때 여기선 5M만큼 반응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당연히. 왜? 가에서 D가 이만큼 4배 4만큼 만들어졌는데 나에서는 똑같이 만약에 얘가 다 반응했다면 이게 8만큼 돼야 되니까 얘도 4가 돼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이 반응했다면 여기에서 생성된 거는 4였어야 될 거야. 근데 1만 나왔다며.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 Wg 중에 4분의 1W만 반응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W를 한 방에 써놨다면은 여기에서 4분의 5W만큼만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W만큼 반응이 일어났다는 얘기니까 W만큼 반응하고 4분의 5W만큼 반응하고 그럼 반응량이 4대 5지.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C가 4M만큼 나왔다라고 가정해보고 D가 그 2배 8M만큼 나왔다고 가정해보면 4N, 8N 그대로 떨어지고요. 여기선 5N, 10N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5N, 10N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그치? 자 그러면 B가 전부 다 반응한 게 10L고 10L 반응한 게 5번 반응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몇 번만 반응했어? 4번만 반응했잖아. 4번 반응했으니까 여기서는 8L가 반응했겠지? 그러면 얘가 2L 남았겠네? 그럼 2L에다가 이 새끼들 부피를 더해주면은 14L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차피 더하면 12n이니까 n은 몇이겠어? 그냥 1이네. 그치? 그러면 다시 4리터 8리터 만들어진다 이 뜻이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5리터 10리터 만들어진다 이 뜻이 되는 거겠네. 그러면 두 번째에서 보면은 여기서 전체 실린더의 부피가 21리터란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서 15리터인 거고 얘가 6리터겠지. 근데 이 6리터의 질량을 보면은 2Wg만큼 반응해, 2Wg 넣었을 때 4분의 5Wg 반응을 하는 거니까 이게 4분의 3Wg인 거야. 그치? 그러면 Wg은 몇 리터가 되는 거겠어? 8리터가 되는 거겠지? 그럼 Wg이 8리터니까 아 이게 8리터네. 그럼 개수비가 2대 2대 1대 2네. 2대 2대 1대 2 이렇게 개수가 나오는 거네. 되죠? 그러면은 A는 2, B도 2고요. 그때 A의 분자량은 1몰당 질량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1몰엔 20리터래. 그러면 20리터의 질량을 계산하면 2분의 5W가 되겠지. 이게 분자량이네. 그러면 2분의 5W. 그러면 2 더하기 2니까 4를 곱해줘라. 10W가 정답이네요. 20번 중화반응 실험. HCl, HBr, NaOH인데 20ml의 염산에다가 염기 넣고요. 산을 차례대로 넣어. 그때 뭘 줬어? 단위 부피당 수소 이온수를 줬어. 단위 부피당 나오면 항상 여기다 뭘 곱해줘야 돼? 전체 부피를 곱해줄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처음에 전체 부피가 20ml가 깔려 있는 거죠. 20ml가 막 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HCl은 20ml당 20N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겠네. 20 곱하기 1이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염기를 넣었으니까 수소이온의 수가 줄어들 거야. 근데 줄어드는데 과량으로 집어넣겠지. 과량으로 집어넣겠지. 어디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어서 산을 넣었을 때 바로 H 플러스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HBr을 조금 넣어주면서 나중에 이제 증가를 하게 되잖아. 과량으로 넣었다는 얘기야 얘는. 과량으로. 그랬을 때 과량으로 넣어줬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넣어주는 거는 중화반응을 그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중화반응 안 하는 거지. 이미 H 플러스가 많아지기 시작했으니까. 과량으로 넣어줬었던 OH-를 얘가 이제 다 잡아먹고 이때부터 증가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30ml를 집어넣었을 때 단위 부피당 수소이온의 수가 4분의 3이니까 전체 부피가 몇이에요? 80ml지. 그쵸? 그러면 실제 개수를 따져보면 여기에다가 80을 곱해준다면 20, 60개의 H 플러스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네. 그러면 HBr은 이게 30ml는 거죠. 30ml당 60개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치? 그리고 여기 전체 부피는 20 플러스 V죠. 20 플러스 V. 그네? 그러면 이거 잘 봐. 요만큼 집어넣는 건 얼마나 집어넣는 거야? V-30ml를 집어넣는 거지. HBr을. 그럼 HBr V-30ml에는 몇 개가 들어있을까? 2배니까 이것도 2배겠지.
그래서 2V-60개가 되는 거야. 아, 2V-60 실제 개수가 여기에서 실제 개수가 2V-60개라고. 그지? 근데 전체 부피가 몇이에요? 전체 부피로 나눠주면은 V 플러스 20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몇이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돼. 똑같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2V-60 이꼴 V 플러스 20이니까 V는 80이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요거 결국에 10mm 집어넣은 거고. 그쵸? 그러면 NaOH가 10mm 들어오니까 처음에 있었던 20개를 다 잡아먹었네, 이 새끼가. 그쵸? 그러면 10mm당 20N이라는 거고. 그죠? 근데 HBr도 봐봐. 요 새끼도 HBr이 10mm당 20개야. 요거랑 농도가 같네. 그럼 봐봐. 10mm 넣어줬을 때 20개를 완전히 잡아먹고, 여기에서 HBr을 바로 넣어줬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증가를 해야 된단 말이야. HBr이 OH-가 없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분명히 여기에서 HBr을 H 플러스를 다 잡아먹고 OH가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로 아까 과량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근데 농도가 같아. 10ml 넣고 나중에 30ml 넣었을 때부터 다시 H 플러스가 증가를 해. 그러면 OH만 있을 때는 HBr을 넣어주기 전에 OH만 딱 있었을 때는 농도가 같으니까 그 중간 지점까지는 OH만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 지점 몇 mm예요? 20mm고, 그러면 10mm 더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현재 10mm를 더 넣어준 거니까 20N을 OH-20N을 더 넣어줬었던 거야. 그래서 이 20N을 다 잡아먹고 나서 그때부터 H 플러스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 20N을 다 잡아먹으려면 역시나 몇 mm가 들어오겠어? 10mm가 더 들어왔겠지. 그쵸?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OH- 과량으로 때려는 게 총 40N이 들어와야 되는 요 지점까지 OH-를 집어넣은 거니까 OH-는 20ml 넣은 거고 V는 80ml라고 아까 계산을 했으니까 답을 구해보면은 4가 정답이겠죠.